한 주간 끊임없이 들려오는 핫한 소식들, 드러나 뉴스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여의도25시 아나운서 신날입니다. 자, 오늘도 여의도25시는 노병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경제의 노병우 기자입니다. 통신 목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만 해도 고가의 폰을 구입하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화랑 이제 문자만 되면 됐으니까. 네. 그치만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요, 몇십만 원에 구입하는 것은 능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요, 지난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이른바 211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폰 5S가 10만 원대 풀렸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뭐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뭐 새벽에 줄 서서 기다리고 네. 있더라고요. 이 사태를 이제 뭐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이제 17일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지적하고 뭐라 할 정도로 심각한가 봐요. 네. 이로써 말미암아 또 한 번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1일 새벽에 이제 뭐 긴급 스팟성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SKT나 KT로 번호 이동을 할 경우에 뭐 10만 원대에 구입하는 뭐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갤럭시 S4 LTE 출고가가 95만 4천 원인데 이 보조금이 120만 원에 책정이 돼서 마이너스 폰으로 전락했다고 하네요. 방통에서는 이제 보조금 상한선을 27만 원으로 정해뒀지만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시장 점유율 경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된 상태이다 보니까 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 고객을 뺏어 와야 되고 내 걸 지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보조금 경쟁은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약 1,064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고도 211 대란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징금을 내도 그렇게 할 정도면 내고 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쵸? 하겠죠? 지난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요, 이용자를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는데 211 대란이 일어난 걸 보니 이러한 처사를 무시한 듯 합니다. 어제 경고를 줘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통에서도 이제 강경 대응을 할 것 같은데 네. 빠르면 이달 말에 이제 미래부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3월 초에 이제 후폭풍이 올 것 같은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두 번째 경고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좀 세게 이번 제재를 가할 듯 합니다. 네. 들리는 바에 따르면요, 영업정지 기간도 동시에 2곳 이상이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17일 업무보고에서 이제 불법 보조금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과징금 상한도 이제 그동안의 매출의 1%였는데 이제 2%로 올릴 것 같다는 뭐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그렇죠. 누군가는 피해를 입지 않고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통사가 이제 영업 정지를 당하면 뭐 이통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 제조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한테도 이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3월이지 않습니까? 입학 졸업 시즌과 맞물려서 이제 새 폰들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판매량에도 영향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이번 방통위 제재를 통해서 이동통신 3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지난해에 이어 우체국 보험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금 상품으로 사기를 쳤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우정사업본부가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1985년에 네. 그 노후 이후에 생활할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제 명목으로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을 한 6년 동안 판매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된 거예요. 지금. 네.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전국 9개의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또 가입자들이 실비만 내면 노후에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품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9개 실버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제 한 개도 건립되지 못했고 또 중간에 계획이 무산되고 뭐 실패로 돌아갔을 때 네. 이걸 이제 가입자들한테 알리지 않았던 게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상품이 엎어진 것도 엎어진 겁니다만 가입자들에게 일체 통보가 없었다는 거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입자들이 이제 보상을 요구했는데 뭐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뭐 약관이 없다, 보상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우정사업본부의 잘못으로 보입니다만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구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미 가입한 고객들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건수가 전체의 7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건에도 가입자들이 당연히 소송 수준을 밟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가입자들이 이제 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2012년 1심에서는 이게 기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2013년 1월에는 2심에서 일부가 수용되고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가입자들 입장에서 300만 원이라는 게 먹고 떨어져라라는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이에 불복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2011년 5월 기준으로 3,300명 정도라고 하네요. 300만 원씩 3,300명이면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 엄청나지만 가입자 한 명 한 명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300만 원이 뭐냐, 그럼요. 이런 나쁜 놈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거면은 보험 상품을 출시를 말았어야 하는 게 좀 더 맞다는 준비를 생각이죠.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 게 그럼요. 아닌가 싶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체국 하면 택배 이런 게 월등하잖아요. 근데 금융 관련해서는 뭐 젬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없고 체계도 없다 보니까 계속 할 거라면 보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아니면 그냥 자신들이 잘하는 택배만 하는 게. 네, 저도 양자에 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 사람의 눈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 사업의 안정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흠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미드의 신작이 발표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최근 인기를 방영 중인 로앤오더라는 그렇죠. 작품도 네. 있고요. 로앤오더 같은 경우는 진짜로 시즌 15면 엄청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웬만한 시청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주인공들의 그 주름이 늘어감과 함께 그 아리가운하게 다가오는 어떤 친숙함. 그렇죠. 뭐 아역 배우가 성장한다든지 네. 뭐 이런 해리포터도 약간 그런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해리포터는 아니 그냥 애기들이 네. 이렇게 어른 되는 그게 같은 얘기는 추리물이 아니라 말을 끝까지 들어야죠. 로앤오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로앤오더 작품은 성범죄 전담팀에서 일어나는 수사물의 드라마로서 때로는 무섭게 또 때로는 차분하게 범죄자들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구조죠. 시청자들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루할 틈이 없죠. 네, 사실. 매번 다른 내용이니까. 네. 성범죄 전담반 소재 드라마 하니까 갑자기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도관이 보셨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성폭력,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이 미미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됐었죠. 영화가 끝나고도. 근데 뭐 포털사이트에서 이제 뭐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해라 뭐 해라 이러면서 파급 효과가 엄청 대단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문제가 문제인 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좀 일었었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에서도 로앤오더처럼 성폭력 수사 전담팀이 생겨졌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9월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성폭력이 많은 52개 정도의 경찰서에 이제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이제 출범을 했어요. 기존 형사과와 이원화됐던 수사 체계를 여성 청소년부로 이제 일원화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제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범죄의 심각성도 물론 대두가 되지만요. 또 그에 반하는 수반되는 지식들이 부족해서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피해자에게 의도치 않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 더 큰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폭력은 지식이 전문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뭐 미세 증거를 채취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한 2주 정도 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에 재배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번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성범죄나 폭력 같은 경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는데 보통 이제 직접 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남성이 많잖아요, 형사들은.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뭐 트라우마가 있고 뭐 이런 거 있다 보면 뭐 제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경들이 그걸 대신하면서 2차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로 좀 예상되고 있어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니까 참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는 전국에 52개의 전담팀이 로앤오더의 주인공들처럼 든든하게 좀 뛰어다닌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지만 그 로앤오더 드라마처럼 멋있게 전문성 있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성폭력은 우리나라에서도 4대 사회 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참에요. 성폭력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